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거야. 어? 나누되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모종의 언어 체제라는 측면에서 그걸 구성할 수 있겠어. 특수한 언어로서. 이게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연구 과제야. 그게 연구 과제라고. 근데 교육의 어의 습득도 문제가 안 되는데 체험이 없는 언어는 안 되잖아. 그것이 지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큰 문제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아까 내가 드라마에서 교육어를 배우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자.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면 그게 체험과 언어가 연결이 되잖아. 그럼 다음에 언어를 얘기하면 그 체험이 대변이 돼야 안 돼. 대표가 되지. 이런 방식의 그 교육의 체등 문제. 어떻게 교육에 습득하느냐. 이런 것도 또 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근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문자어와 음성언어, 그 다음에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그러거든. 이제 그런 것이 또 연구 과제야. 연구 과제인데, 언어학 중에서도 문자어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음성어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시르는 음성어를부터 시작했어요. 음성언어. 근데 데리다 같은 사람은 음성언어는 이전이다. 글자 언어에 후속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언어 안에서 어느 자라도 문자와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되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4대 성인들은 문자를 내겠어요? 거기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 사람 정말 문자를 몰랐던가? 재밌는 부분이야. 재밌는 부분인데 내 추측은 이 추측은 억측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문자 언어로 하면 고정돼 버려요. 이게 우리가 아까 그 대기설법이라든가 무슨 수인 이교라고 할 때 하나의 문자라는 게 방편이거든. 그렇잖아. 그럼 말은 적당히 효능을 하고 그냥 끝에 오르잖아. 그렇지? 근데 이 문자라는 속에 딱 고정된 것처럼 한단 말이야. 물론 이 데리다도 그것이 흔들린다. 시간상으로 흔들린다는 말을 강조를 하긴 하지만 비교적 누가 말을 했다 하면 그것이 고정이 돼버리잖아. 글로 썼다면. 그렇잖아.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그 4대 스승들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문자를 남기지 않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 플라톤이 쓰려면 써라. 예수가 무슨 성경 쓰려면 써라. 이렇게 남겼는데 이거 엉터리 추측이야. 그래서 그 문자하고 그 언어, 그 음성어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또 음성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스처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non-verbal communication. 그렇잖아. 어에도 이럴 때 어하고 저럴 때 어가 다르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교육어도 non-verbal communication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맥락상으로. 그것도 재밌는 거란 말이야. 가령 복수나 할 때, 복수나 할 때하고 다르잖아. 억양 자체가 다르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도 경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 과제가 아닌가. 재밌는 연구 과제가 아닌가. 논문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렇지. 남들이 안 했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오리지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에 자꾸 후속돼서 연구가 되도록 자기가 오리지널 이치를 두면 되는 거거든. 단순한 내가 창의성이 아니다. 이건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이다. 이래가지고 과감하게 논문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다음 사람이 코트 할 거고. 뭐 쓸데없이 코트, 누가 이뻐서 코트가 아니라 코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트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때 제일 어렵게 미워 죽겠는데 코트 할 때. 근데 뭐 코트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다 연구 과제야 돼요. 오케이? 특히 그 아까 드라마와 메타 교육, 그 다음에 교육어 습득, 이걸 서로 연결시키면 재밌는 주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민기식 선생님 건가? 네. 이렇게. 네. 새로운 게지? 새로 가졌나?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상황이 다 이게 다 파편적인 건데, 제가 그 교육 환경 그 부분 읽으면서 교과서도 이 교육의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교육에 좋은 환경이 될까,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태권도나 그 악기를 불면서 받았던 그 경험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하여튼 지금은 그냥 느낌인데 좀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사를 시작하면서도 교과서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제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왜 부정적이었을까? 왜 부정적이었을까? 네, 상황을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상황 1. 오늘날 우리의 학교 제도는 교육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제도인가? 내가 아는 철학과 교수님은 5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비로소 온전한 교실이 있고 특권상을 받아 공부를 했다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의 5학년 담임선생님을 능가하는 교사를 발견하지 못해 은사에 대한 그리움이 자목각별하다. 천재적인 교사, 아마도 스승다움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는 여건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오히려 지금보다 교육은 풍부했다고 자임하고 있으니 교육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다 면밀하게 각 연령대별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심층 면접하여 확인한다면 지금의 학교 제도가 얼마나 교육에 부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를 든다면 교과서의 유무, 그리고 교과서에서 그 교육과정의 절차와 최종적인 지식 어떤 결과의 정도에 따라 학생과 교육에 교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리라 기대합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교과서가 엉성할수록 더 나은 교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 교육의 내재율에 접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인도에 떨어지더라도 살 수 있다. 오히려 더 재밌게 살 수 있다. 상황이 상황 1만 분수하자고 네. 자꾸 가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그 개념적인 문제를 검토해보자는 말이야. 학교 제도라는 말 썼거든. 그렇지. 네. 학교 제도. 근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공간이지, 생활 공간이지. 학교. 제도는 다르죠. 제도는 또 사회적 사실이라고. 학교 안에 사회적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라는 생활 공간의 사회적 사실이죠.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꼭 부정적일 이유가는 없다고. 또 부정적이라고 해서 없을 일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제도라는 것은 있는 거야. 또 있어야 할지도 몰라.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의 이유가 돼야 돼.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도 있단 말이야. 교육제도라는 말이 있어 없어? 교육제도라는 게 뭘까? 그러단 말이야. 그럼 첫째가 교육제도라는 것은 사회적 사실로서의 교육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교육이 있단 말이야. 그 틀을 교육제도라고 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하면 교육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다만 그것을 사회적 사실로 공부하는 문화인류학적 흥미는 가질 수가 있지. 그렇잖아. 문화인류학적인 흥미는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학교 교육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렇지? 네. 그런 학교라는 공간과 교육이라는 세계, 삶의 양상의 겹침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거기에도 제도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네. 이게는 제도는 교육의 환경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교육을 위한 제도라면은, 뭐 제도를 위한 교육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교육을 위한 제도라면은 교육의 내재를 맞는 제도라야겠지. 부응하는, 같은이 아니라 부응하는 제도라야겠지. 네. 그런 의미의 교육의 제도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역행하는 교육의 제도가 있을 수가 있지. 네. 그렇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지만, 우리가 교육이 가면, 아이 다인수 학급에서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학교의 상황을 제도로서 규정해 놓고, 거기에 교육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잘못된 사고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되게 청산해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무엇이 무엇이고 무엇인데 어느 쪽에 부정적으로 봐야 되고 어느 쪽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걸 개념적으로 선별해야 돼. 네. 무조건 학교 제도는 나쁘다, 교육 제도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개념의 그 효력이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교과서. 난 교과서가 뭔지 모르겠어. 난 뭔지 모르겠어. 교과서라는 게 있는 건 알아. 근데 어떻게 그걸 규정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 민 선생은 교과서가 뭐야? 저도 교과서가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복잡해지지? 예. 그럼 누가 좀 규정이 됐으면 좋겠어. 교과서가 뭔지. 도대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이익 집단의 생각이 있고 또 선생님께서 규정하는 그런 수도계적인 소재로서의 성격도 있고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선 그건 이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야. 교과서라는 게. 그렇게 규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교과서가 뭐다. 근데 그것을 전제로 하는 교육론은 있죠. 교과서를 갖추고 배우는 게 교육이다 이게 있거든. 근데 딱 거기서 또 교과서가 뭐다는 이론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 뜬금없이 느닷없이 학교에 있는 어떤 기물을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교육론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건 내 이제 선입견이야. 근데 하여튼 내 교과서 골치 아파. 그렇지? 네. 이것은 교과서가 아니고 저거는 교과서 아니야? 이걸 내가 교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교재하고 그냥 텍스트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와 관계되는 것 같아. 이 교과서는 학교와 관계. 영어는 텍스트북이라는 건 그냥 텍스트거든. 해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란 말이야. 시줄과 날줄에서 의미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교과서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선 민 선생이 무엇을 교과서라고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무엇이 교과서다.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모호한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교과서가 나쁘다 좋다라고. 나는 그 교육부에서 교과서라고 규정한 것을 교과서라고 본다. 그러니까 난 그 학교 안에서 쓰는 용어는 학교 안의 일상적 용어로 나는 받아들인다고. 내 방편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이론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그러면 그게 교과서다. 그 공통성이 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라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 민 선생이 쓰는 용어를 잘 검토하라. 태도를 갖기 전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음 시간에 교과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민 선생 규정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 네.
그냥 그렇게 자꾸 저 고민을 해야 네. 나오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다음. 네, 상황이 예술 교육과 학교에서의 교과서 활용을 비교하면 교육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에서는 상과 하와의 주체의 몸과 몸이 맞닥뜨린다. 암수사자가 불판에서 만나 서로 탐색하듯 상부자와 하와자의 품위는 즉각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때 하와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높은 품위를 드러낸다면 고압적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적절하게 상부자의 사장품으로 하강할 수 있어야 교육의 내재율과 연락할 수 있다. 반면 교과서란 중매물은 상부자와 하와자 사이에서 교육을 촉진하는 매개인지 방해하는 매개인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우선 품위의 증득과 지득의 구분을 둔다면 교과서의 지식을 통해 교사와 학생에게 증득으로의 심화를 유도하기 힘들다. 오히려 지득의 수준에서 서로 아는 채 할 수 있는 상황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학교 시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증득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에 지득의 날림 공사가 장려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가 없는 예술교육에서는 지득의 헛고생을 줄이고 품위의 증득을 향한 교육의 수레바퀴를 곧바로 굴릴 기회가 증폭한다. 여기 이것도 아까 그 쿤이나 폴라니가 예술에서 지식론을 도출한 거, 꼭 관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과 예술에서는 말이야, 그 정답 개념이 굉장히 삭감된다고. 근데 유별나가 학문에서는 정답 개념이 있는 것처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거꾸로 보면 난 오히려 학문에서 그 정답 얘기가 더 힘들어요. 학문제 시시 측면에서 그걸 해독시키는 방법으로 예술이 들어가 있거든. 그렇잖아. 그리고 즉각적으로 알잖아. 가령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피아니스트가 자기 수준에 올 걸 기대하나? 그 가르치는 레슨 받는 친구한테. 않잖아. 그냥 바이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알잖아. 띵똥 띵똥. 시끄러워 죽겠지. 우리 집 애들 그냥 하루 종일 띵똥 띵똥 하는데 죽겠더라고. 그래도 그거 참잖아. 레슨하는 사람이. 내 수준이 안 오니까 죽인다든가 한다면 오답했다든가 그렇게 않잖아. 그리고 적어도 네가 내가 되려면은 나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없어.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이나 혹은 수영 강습하는 사람들이나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유독 학문하는 데는 바로 말로 전달하면 알면 전달해 줄 것처럼 얘기 안 해. 근데 내 경험이면 10년, 20년 걸리를 갖다가 금방 교과서 하나로 그냥 전달이 될 것 같이 한단 말이야. 이런 것에서 이제 교과서가 그 주범이 지금 되고 있어요. 민생한테는.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문자로 규정해 놓고 그것이 정답이다. 이런 방식으로 좀 교과서가 작용하고 있는 걸 지금 주목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점은 정말 안 되는 부분이야. 학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과서가 그렇잖아. 근데 대학만 하더라도 교재 읽어보고 토론합시다. 무슨 뭐 리포트 쓰십시오 이러지. 교재 베껴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는 않잖아. 근데 중고등학교에서 유별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학교의 소셜리제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할 만하단 말이야. 교통법에서 파란불이 나면 갈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 가야 한다란 말이야.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그 어떤 그 세계에 대한 리즈닝이 아니라 컨포미티를 강조하는 필요성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교육이라고 하지는 말자. 이게 내가 최소한의 주장이야. 그 필요성을 전혀 부인하지 않되 그걸 교육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그런 컨포미티, 소셜 컨포미티를 위해서도 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교과서가 교육을 위한 자료인가 이렇게 봐야지 교육을 위한 자료다. 그건 아니단 말이지. 딱 탐구 가져라는 거야. 그 차이를 알겠지. 네. 예. 나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 근데 하여튼 나는 그 수영 강습
또 피아노 강습, 또 미술 강습 이런 것에서는 교육의 내적이 그냥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 근데 유별나게 학교하고 학문이라는 것이 그런 오해를 갖고 있지. 그것이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가 학문을 망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건 내 추측이지만은 이렇게. 상황상 지금 60대 어른들의 예전 중학교 입시가 있던 시절의 경험담을 지금과 비교하면 참으로 흥미롭다. 그중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를 비교하면 응답이 있는 시험 제도에서 불가피한 전도 현상을 볼 수 있다. 흔히 교과서는 교육의 수단으로 보고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보고 있으나 시험과 관련하여 교육을 분리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교과서가 목적으로 기능적 자유를 한다. 모든 것이 교과서로부터 정당화되어 인간을 컴퓨터보다 못한 존재로 대상화시킨 데다 온갖 매체에 조작당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다. 교육 본의론에서는 교과서를 일반의 책과 동일하게 대하고 있다. 교육의 소재 여부는 종이 위에 먹이 장난이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질문과 의미를 띠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교과서를 보고도 아무런 지적 자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육 소재로의 진입에 실패한 셈이다. 뭔가 활동이 시작된다면 교육 소재화하여 교육의 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셈이다. 우선 말이죠. 교과서가 교육의 수단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과서가 교육의 수단이 아니라 교과서라는 게 있는데 교육의 수단이 된다. 수단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내가 보기에. 그 다음에 정말 기능적 자유라는 말은 좀 적절하게 쓴 것 같은데, 교과서가 교과서를 위한 것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지금 교과서와 관계된 이익 집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교과서 없애자 그러면은 나 굶어 죽는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 명분이 많겠지. 뭐 교육의 말살이다. 못 가게 하지만 아무튼 그것이 웃으면 죽을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교과서를 거론할 때 그 건덕지들, 이해 집단들,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될 거야. 없애자 해서 없애는 게 아니다고. 그게. 그래야 될 거고, 기능적 자율화와 관련해서 정말 내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게 학교의 기능적 자율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체제는 학교의 목적이 뭐냐면 학교의 강화야. 그건 너무도 명백한데도 우리가 주목을 못했던 것 같아. 학교가.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입시 위주의 교육. 그것 때문에 학교가 사는 거야. 학교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학교의 진수가 바로 그거예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없으면은 학교가 지탱하기 힘들어. 앞으로. 그리고 교과서 내에서의 입시 출제 원칙 같은. 네. 강화되죠. 교과서 바깥에 가면은 학교 바깥에 나가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전부가 지금 기능적 자유. 그러니까 학교가 학교를 위해서 작용한다. 이런 것 되게 주목을 못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야. 학교의 목표가 뭐냐? 학교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초점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면서도 디나이 할 수 없는 것이 그 측면이에요. 학교에서. 그런 식의 어떤 논문을 써도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난하지 마라. 학교에서 그거 안 하면은 학교 존속이 안 된다. 이게 학교의 영속화를 위한 가장 좋은 인스트루먼트가 사실은 입시교육 교육이 아닌가. 더 높은 학교로 가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지금. 다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명분이야. 터널이야. 그래, 안 그래? 또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교육이다.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게 좀 엄청난 음모죠. 그런 걸 좀 노출시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생님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 최은수 선생님 것까지 잠시 쉬었다가 듣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럴까? 네. 그러자. 얼마 남지 않았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한 5분간만 쉬었다가 네. 그래서 난 떠날 테니까 여러분들 남아서 또 해요. 오케이? 뭐 얼마나 더 남았는데? 민기식 선생님 질문이 또 한 페이지가 남고 최은숙 선생 질문이 또 선생님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다. 살짝 하고 나는 떠나가야겠다. 살짝 한 5분간만 쉬었다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좀 무리하는 것 같아. 네. 대번에 그 충청도 가가지고 선생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아유 좀 무리했다 싶더라고. 네.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스케줄 보고. 이렇게 끝내기는 끝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데 옛날만 생각하고 사람 변하는 거고. 민기 선생님이 그때 걱정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의자를 놓고 시작하세요 그랬는데 서서 하셨어요, 선생님? 아니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의자 놓고 하시죠. 의자 놓고 있지. 그래도 이 선생님 옛날에 저희 대학원 때도 힘들어하셨는데 왜냐면 이게 집중을 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서 막 어지럽다고 중간에 몇 번을 그러니까 그런 서 있는 게 힘드신데 체력 계속 집중해서 선생님은 우리 질문 하나 던지시면 이 한국을 전체를 쓰실 때 작동했던 그 퍼스널 알지 같이 작동해서 대답을 하시는 상황이 솔직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 저기 제가 있는 네. 교대 파견 교사. 아, 그래서 네. 이제 고맙습니다. 저는 박현정이고요. 네. 네, 여기 최은수 선생님. 그곳에